첫날이었던 그 월요일 방송인가요? 네. 월요일 방송에서는 막 어수선했어요. 9시 뉴스가 막 완전히 막 예, 막 그런데 이제 어제는 확실하게 사장 메시지를 4분 동안 보도를 하고 앞으로 뉴스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시작됐죠. 시작됐다. 이미 월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 뭐 꼭 이렇게 타사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상파 3사 중에 네. MBC, SBS는 월요일 첫 방송이 주 52시간제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지 못했죠. 정권 관련된 보도가 나갔고요. 어제는 그 사장의 그 취임 네. 그리고 그 대국민 사과 네. 그 내용도 중요한 문제지만 네. 저는 더 문제가요. 네. 어제 그 이게 편집 큐시트라고 그러죠. 네. 이 배열을 잘 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땡윤에서 시작을 해서 네. 좀 대북 이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대북. 국제 이슈로 넘어가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예전에 네. 그 저희가 저 소위 말하는 암흑의 시대 그 시절에 했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땡전 뉴스. 예. 그래서 이거 저 KBS 이제 이미 시작됐다. 싸움을 해야죠. 싸움을 해야 되고 저희가 더 분노해야 되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우는 또 양심적인 제작진들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엄중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네. KBS 지킵시다. 지켜냅시다 하고 이동관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켜냅시다. 박민 아웃, 이동관 아웃, 땡뉴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진짜 엄중한 시대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그 조직 구성원들 안에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지금 현업 언론인들이 그 지적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 불법 노동행위, 부당 노동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신고되는 내용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조로 지금 뭐 연락 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하나의 뭐 제가 전부 리스트를 다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없고요. 아까 예를 들면 자 주진우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결방이 될 때 그러면 당장에 이제 저희가 단체 협약에 이런 논의의 과정들 단협 위반의 소지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MC 하차 종용한 것 같은 경우는 방송법 위반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계속 출연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출연료 지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프로그램 쪽 차원에서 볼 때는 뭐 배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딸린 스태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작가들. 이분들 계약 관계 그럼 이건 또 노동법 위반 소지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돼서 계속 갈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지금 발생했느냐?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런 류의 형태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곧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법률 검토는 좀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좀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쯤 기자회견 예정하고 계십니까?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KBS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사실상 사측과 조합이 이제 고소고발전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1단계로는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조직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도 박민 사장이 임금 삭감하겠다 임원들부터 30% 깎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화될 때까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간부들한테도 동참을 촉구하겠다. 이런 건 뭐 긍정적인 시그널입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인사말은요. 역대 어떤 사장도 들어올 때 다 했던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가벼이 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저희 역시도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한다.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가진 지금
그 개혁으로 포장된 것들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오히려 구성원들이 예. 더 똘똘 뭉쳐서 예.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인적 구조조정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KBS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자연 감소분 퇴직하시는 구조에서 네. 인력 충원율이 60%에 채 못 미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1000명 이상의 자연적인 인력 감축이 이루어져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9개 채널 유지하면서 예. 저희가 해야 되는 공적 책무들 박민 사장도 이거 모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구조조정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타사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경쟁 업체들. 예. 그러면 그 청문회 때도 박민 사장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예. 타 지상파에 비하면 90%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뭐 비교율의 조정이라는 것들은 또 정당한 노사 관계에서의 또 논의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던지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줄이고 깎고 이전에 뭔가를 더 얹히고 우리가 더 추구하고 그걸 제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신료 분리고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통합고지라는 게 매우 그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는 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분리고지함에 있어서 그 분리고지만 강조가 돼서 그런데요. 또 하나의 그 방통위의 요구 사항이 있었죠.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 이 논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쌓아가자, 만들어가자. 그리고 주시는 그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부합하고 돌려드릴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실 이게 좀 오래전부터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KBS 구성원들이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 너무 힘없이 내준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식은 투쟁의 방식은 저는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저도 그 노동조합의 대표고요. 저희 노동조합이 또 전체 직원 수의 또 과반 이상이 소속된 조합이기도 해서 사실상 그 조합원들에게 어떤 불이익함이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않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도 아침에 저 김현정 뉴스쇼 나갔는데 진행자께서 마지막에 파업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업이라는 것도요.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할 겁니다라는 건 없죠. 이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진행되는 상황이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방식부터 찾아가고 이게 또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3법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의 탄핵 문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이 연대라는 것들이 연대투쟁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다시 또 차가운 겨울이 오고 또 우리 언론인들이 또 거리 투쟁을 해야 되고 거기에 KBS, MBC, YTN, 언론노조 또 다 같이 동참해서 또 서야 되는가라는 그게 오고 있다. 폭풍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KBS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 직군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직군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요. 그 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징후라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징후에 따라서 또 어떤 자구 노력들을 하는가도 중요한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 단계로서 아마 지금도 KBS는 이제 명예퇴직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 제도라는 것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감소분 대비 인력 충원율은 그렇게 적어지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그런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그 칼날을 빼든다면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이런 이제 그 노사 관계 안에서 좀 논의라는 틀도 좀 만들어 둔 것이 있고요. 이게 특정 직종이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당 노동 행위에 가까운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뭐 당장에 좀 구조조정을 떠올리기는 아직까지 너무 그 불안 요인도 크고 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챙겨가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국민들께 그동안 뭐 어떤 부당 노동 행위가 있는지 뭐 보고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박민 사장 면담 요구 이런 것도 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저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제가 만난 거는 없고요. 다만 취임식 날 저 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초청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저희가 이제 피켓팅을 하면서 낙하산 사장에 대한 반대 사퇴 투쟁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좀 접근을 하려고 했더니 대국민 사과 입장하면서 그 본부장들이 인적 장막을 이렇게 둘러치고 보호망을 가동해서 제가 그래도 한 1m 정도까지 가서 아이고야. 사퇴하라.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사과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다. 먼저 사퇴. 저는 그 어제 그 박민 사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장 동의하기 어려웠던 대목이 KBS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언론재단에서 매년 그 언론 수용자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뢰도 조사를. 거기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신뢰도를 잃었다고? 그 신뢰도라는 게 저는 좀 그렇거든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 주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까 서두에 한 20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그 봉하마을에 제가 이제 파견을 갔었습니다. 갔을 때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로고를 달지 못하고 취재하던 때였어요. 논두렁 취재할 때였어요. 저희 중계차 못 들어갔어요. 돌팔매 맞았다니까요. 뭐 쌍욕 듣는 거는 그냥 굳이 기수고. 자, 그랬던 KBS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그 2017년 이후에 KBS가 취재 현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나요?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신뢰도 1위 이런 바깥에서의 어떤 평가도 평가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판단하실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래도 KBS가 제일 낫다. 공정, 공영 뭐 이런 가치, 공익의 가치 그리고 어쨌든 재난보도 이런 것은 뭐 KBS가 가장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평가를 받았었는데 정파성, 정실주의 뭐 이런 얘기를 그 박민 사장이 하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 소신을 실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타겟을 누구로 했냐고 말씀하시면 좀 답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니 저는 그거 되게 원론적이고 합당한 얘기죠. 그리고 그 공영방송 안에서 특정 이념을 위해서 복무하는 자가 그 존재해서는 되겠습니까? 퇴출시켜야죠.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애둘러 표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와 생각을 좀 달리하고 그 공영방송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 아니었겠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원론적으로 성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저기 아주 경도된 이념 갖고 있는 사람은 공영방송 퇴출해야죠. 좀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정리를 거취를 좀. 근데 박민 사장이 얘기하는 공정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던 KBS를 편파라고 낙인 찍고 물론 이제 국회에서부터 뭐 그런 주장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정이란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단어의 오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 어려운 질문이죠. 그 공정에 답하는 게 뭐 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짓밟아야 되는 이 사회 악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영방송을 퇴행화시키는 것이고 이미 그 편향성을 본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KBS 자체를 저는 정쟁의 무대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여의도 18번지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가보면 아직도 그 조화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 제가 2층 로비 있지 않습니까? 2층 로비에서까지 그 보수 유튜버들이 막 시위를 하고 해가지고 귀가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이게 수신료 분리고지 문제 역시도 이게 빗장이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그냥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는다고 해서
이 손실을 뭐 최소화시키고 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언제든지 그 공정이라는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돌아서는 순간 네. 다시 KBS는 또 수신료 분리고지료라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편향성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앞으로 정성을 다하는 누구의 방송이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평범한 시민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내부에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심 있는 제작진들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공영방송 독립 위해서 싸울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 이 높은 청취율을 또 시청률을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이동관 그 탄핵 저희가 네. 그 서명운동을 좀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저희들 싸우는 데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어제부로 KBS 안 봅니다. KBS 뉴스 눈 뜨고 못 보겠던데요. 윤석열에 바치는 뉴스냐 뭐 이렇게 전두환 시절 허씨들 생각이 납니다 하십니다. KBS 뉴스를 시청을 안 하기보다는 매일 보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로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실천적인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여하튼 저희 취재 편의점도 작은아마 KBS 구성원들의 투쟁에 저희도 동참하고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달려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